깔깔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이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술에 잠긴 고무줄놀이 만두빵이 망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조용히 나는 낙한 빛의 언덕도
어색한 표정이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술에 잠긴 고무줄놀이 말뚝박이 밤까지 날까지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호 선생님 불 좀 펴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교육과정 설명회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또 이 교육과정 설명회를 위해서 이틀을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자료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 하나하나, 버튼 하나하나 그냥 꼼꼼하게 그냥 나름대로 저희들이 학부 형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교육과정 설명의 내용을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매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이 가득한 그윽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불 안 켜져? 순서는요, 교육활동 방향하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학교 1학기 3월부터 9월까지 공모 현황, 또 주요 교육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 분석, 이런 순으로 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있으면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깜깜한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학교 나름대로 재량껏 편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 2012학년에서는 1, 2학년 교과는 국어 시간을 12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교육과정 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12시간을 늘렸고요. 3, 4학년에서는 도덕하고 체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어도 늘렸고요. 5, 6학년에서는 사회하고 체육 과목을 늘렸습니다. 왜 이런 과목들을 늘렸냐면은 저희가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인성교육을 교과 시간에 같이 지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업 시간을 특정 교과만 이렇게 늘려서 지금 시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은요, 1학기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주 행사 및 교육 지원 실적은 쭉 표를 보시면은 다 아시겠고요. 9월 17일 현재까지요. 나번에 보면은 1학기 학생 수상 실적입니다. 저희 학교가 3월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12회를 받았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28회, 그 다음에 수산동문초등학교 학교장상 815회 해서 모두 855회의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신문 또는 언론 보도 매체에 34건이 서산동문초등학교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그 언론 매체에서 와서 34건에 관련돼서 사진과 글을 찍어 갖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거는 73건, 스마트 충남교육국제 73건의 그 교육 소식들을 저희들이 올리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쪽 봐주시면은요, 9쪽
그쪽 봐주시면은 2학기 연간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8월 28일 날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루를 했고요. 9월 20일 날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고, 다음 주에 체력 평가 주간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학교장 재량 휴업이 2일 날 있고요. 15일부터 19일까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체험학습 주간. 이따가 현장 체험학습 주간에 대해서는, 현장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예술문화 체험의 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 학급에서 그 예술문화 체험 행사를 작년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는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학력말 평가,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요. 겨울방학 바로 밑에 보시면은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일주일이 아니라 4일이에요. 수업 일수가 4일인데 4일 동안에 저희들이 개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종업식도 해요. 너무 벅찰 것 같죠?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2월 한 4일 날 개학을 해서 보통 한 2월 한 10며칠까지 한 2주를 학교를 다녀요. 다른 학교는. 근데 저희 학교는 4일밖에 다니잖아요. 좀 이상하죠? 이것 때문에 저희 학교가 충청남도 교육과정 계획단계 최우수 학교를 받았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2월 달에는, 물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2월 달에는 모든 교육과정이 거의 12월에 끝나요. 그래서 2월 달 되면은 2주 동안 있는데, 2주 동안은 물론 서산 시내에 있는 모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알차게 시간을 운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 있는, 또는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정상화하기가 어려워요. 2월 달 같은 데는 아이들 생활 지도도 어렵고, 또 교과도 끝나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춥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2월 달에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비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날씨와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2월 달에 수업의 수를 최대한 줄였어요. 4일로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충청남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다른 것들로도 인해서 저희들이 상을 받았지만 권장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4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신 2월 달에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11쪽을 보시면요, 각종 공모전 입상 현황이 나옵니다. 11쪽에 보면은 저희 학교가 3월부터 현재 9월까지 쭉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응모해봐라.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또 재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돈을 예산을 줬어요. 학교마다 거의 학급 수에 맞게끔 돈을 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돈을 주긴 주는데 좀밖에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면 뭐 평생교육이다, 예술교과 캠프다, 너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술교과 지도를 하고 싶으면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여러 학교 응모한 것 중에서 좋은 계획서를 낸 학교를 뽑아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학교에서 응모를 해갖고 탈 수 있게끔 공모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예산 지원 방식이.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부분에서 AC클럽, 영어, 회화, 능력신장 동아리, 그 다음에 향토문화 프로젝트 동아리, 또 금연, 흡연, 교육 선도학교, 또 공부사랑 동아리, 신문토론 동아리고요. 학생 예술 동아리, 예술 교과 캠프, 평생교육, 그 다음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부문, 농촌 체험학습, 이렇게 해서 한 1,300여만 원의 응모비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것들이 12월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고로 6번의 예술교과 캠프는요, 저희 학교 이제 손현미 선생님이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신데, 자료를 한번 뽑아봤더니 3월부터 9월까지 예술에 관련된 입상자가 거의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최우수 학교 1위 횟수가 9번이고, 상금을 약 공모와 합쳐서 한 1,400여만 원을 땄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한 장 넘기시면은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저께 가정통신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1, 2, 3, 4, 5번 찍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써야 돼요. 그럼 왜 동문초만, 서산 동문초만 그래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요.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 시험에 수어수정 평가가 확대되고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는 실정이에요. 없애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냐면 상시평가. 꾸준하게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날벼락, 이게 뭐지? 그게 하루아침에 막 벼락치기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벌써 다른 경기도 같은 데는 20여 개 학교가 벌써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평가를 중간중간에 없애고 전부 다 서술형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전부 다. 중학교 아시죠?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수험이한가에서 A, B, C, D 5개 단계로 평가가 되잖아요. 중학교도 내신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가 아니라 서술형 또 수행평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맞추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단순하게 찍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출제 경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적은 가운데 저희들이 12학년도부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평가 방향을 또 문제 출제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평가에서 1학년은 중간평가를 보지 않고요. 2학년부터 보게 되는데 10월 12일 날 금요일 날 봅니다. 중간평가에서는 선택형 1, 2, 3, 4, 5를 찍는 문제하고 단답형 간단하게 쓰는 문제 간단하게 답이 이순신 장군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문제 서술 논술형 문제가 2학년부터 추가가 됩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 서술 논술형. 근데 이거는 2학년도 서술 논술, 6학년도 서술 논술이지만 수준은 그 학년성에 맞게 저희들이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학기말 평가에서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전 과목을 학기말 평가에서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말 평가는 저희들이 12월 7일 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충남 학업 성취도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는 충남 학업 성취도 평가로 대체를 하고요. 예체능 평가만 저희들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평가, 수행평가 또 서술 논술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국어하고 과학은 수학하고 과학은 저희들이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쭉 과정을 쭉 쓰는 문제예요. 이제 과정을 그다음에 국어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머님들께서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 같은 데서도 학부형들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교육적인 그런 방향들을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읽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학생과 같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과 같이 독서하고 책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어하고 사회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을 학교폭력이나 그런 쪽에 내용이 들어가는 평가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국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들이 14쪽에 보면은 폭력 없는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번에 보시면 실종 유리 예방을 위한 지침하고 안전한 자동문 통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제작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폭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학교 폭력에 속합니다. 폭력 상황 방관자도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에 속합니다. 목격 시엔 반드시 학교나 경찰서 117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실태는 어떨까요? 2010년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조사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상담 학생 14,939명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은 1,392명,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은 520명, 자해 경험을 한 학생도 무려 19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학교 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이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에 대해선 3위가 오해와 갈등, 2위가 이유 없음, 1위는 충격적으로 장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징후 리스트가 있는데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참고서, 준비물 등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가져가고 머리나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 학생 역시 평소와는 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지고 친구에게 받았다면서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이 커질 것 같고 도움을 청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보복이 두려워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와 학교의 사후 대처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발견한 징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날 경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안한 심리 상태의 피해 학생에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엄마 아빠가 힘이 돼줄게. 도움을 청한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며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맞으면서 컸어. 맞지만 말고 너도 싸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 등의 말은 아이들을 더 움츠러들게 함으로 피해야겠죠.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 가정 내 불화나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 학교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인데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평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분노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감정 코칭을 비롯해 타인 공감 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체험을 통해 협업을 배우고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운다면 학교 폭력은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의 교감, 책임교사,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